노르웨이는 정말 매력적인 대조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이 이상하게 규제되고 감옥은 5성급 호텔 같으며 부유함이 사람들의 이탈을 막지는 못하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칭송받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도전과 관습이 숨어 있습니다. 15. 부유한 나라. 하지만 살인적인 물가. 노르웨이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로 국민들은 별표 시간당 평균 약 57,000원, 42.38달러, 별표를 벌어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바텐더나 계산원 같은 단순한 일을 해도 미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벌 수 있죠.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노르웨이의 살인적인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부유한 사람들조차 재정적인 압박을 느낄 정도니까요. 노르웨이의 부는 주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에서 나옵니다. 두바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량을 발견했죠. 이 유전들은 하루에 1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생산하고 석유 수입만으로 노르웨이의 GDP는 별표 약 16조 2천억 원, 120억 달러, 별표에서 약 87조 7,500억 원, 65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 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중국이나 아랍에미리트, UAE에 버금가는 별표 1350조 원, 1조 달러, 별표 넘는 국부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번영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거비부터 식비까지 모든 것의 비용이 너무 극심해서 높은 급여를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는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예시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조차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곳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떠날 건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4. 높은 세금.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높은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도 종합세율이 최고 47.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가나 부동산 소유자는 종종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담배나 술과 같은 품목에 죄악세를 부과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러한 세금을 대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직접 보기 때문이죠. 그들의 세금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 무상 교육, 관대한 육아 휴직, 그리고 많은 나라가 꿈만 꾸는 사회 안전망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를 만드는 트레이드오프이지만 동시에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이 노르웨이에서 작동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석유 자산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덕분이며 이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철학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의 법이 세금에서 멈춘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장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한마을을 시작으로 죽음 자체를 다스리는 기이한 규칙에 대해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13. 매장이 금지된 마을.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는 롱이어비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사망 후 매장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롱이어비엔에 사는 시한부 환자라면 당국은 마지막 날을 보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이주하기 전에 사망하면 시신은 규제 승인에 따라 화장되고 유골은 밀봉된 용기에 보관됩니다. 매장도, 전통적인 장례식도, 묘지도 없습니다.
농이어비에는 또한 고양이도 금지하는데요. 고양이가 광견병이나 에킨오코쿠스증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주인에게 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함을 의미하죠. 이곳의 삶은 독특한 자연 현상에 의해 형성됩니다. 1년 중 4달 동안은 해가 전혀 뜨지 않아 24시간 내내 어둠이 계속되고 또 다른 4달 동안은 해가 지지 않아 영원한 낮이 계속됩니다. 끝없는 낮 동안에는 자정에 해가 뜨는 일도 있답니다. 이 마을은 오슬로에서 2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북극점에서는 불과 9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섬에 북극곰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갈 때 총이나 조명탄 총과 같은 보호 장비를 법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을 해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12. 5성급 감옥에서의 생활. 노르웨이의 형사 사법 접근 방식은 독특하고 주목할 만합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1년에 약 26건이 사건만 발생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노르웨이의 감옥은 높은 수준의 편안함으로 유명하며 할텐 교도소는 최고 보안시설로 여겨지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교도소로 불립니다. 이 시설은 100헥타르가 넘는 부지에 걸쳐 있으며 교정기관이라기보다는 리조트처럼 운영됩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합니다. 10개에서 12개의 감방마다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 공동거실을 공유하죠. 수감자들은 매일 별표 약 10,000원, 7.60달러, 별표의 수당을 받아 저축하거나 교도소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쾅쾅거리는 쇠문도, 수갑도, 공격적인 감독도 없습니다. 수감자들은 자신의 옷을 입고 캠퍼스 주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흥미롭게도 할텐 교도소에는 전문 녹음 스튜디오가 있어서 수감자들이 기타, 피아노, 드럼 같은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작곡하고 트랙을 제작하며 일부 수감자 밴드는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는 링에리케 교도소가 있는데 이곳은 완비된 슈퍼마켓, 현대적인 체육관, 도서관, 요리 수업, 목공 작업장 등 훨씬 더 많은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게임 콘솔이 있는 텔레비전 방과 전문 장비를 갖춘 체육관도 있죠. 각 수감자의 방에는 전자레인지,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 조리대, 식기세척기, 세탁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감독 비율도 다른 많은 나라보다 낮아서 한 명의 교도관이 대략 5명의 수감자를 감독합니다. 생활 환경은 많은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종종 더 우수하며 일부는 형기가 끝나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처벌보다 재활을 우선시하며 이는 노르웨이의 극도로 낮은 재범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교도소에서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하나까지 밤이 몇 주 동안 계속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일. 어둠. 노르웨이의 일부 지역에서는 해가 몇 달 동안 사라집니다. 단순히 낮이 짧아지거나 날씨가 흐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 8주 동안 계속되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서 11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발생합니다. 2달 내내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어둠 속에서 일하러 가고,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일출도, 일몰도 없이 영원처럼 뻗어나가는 끝없는 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어둠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여름 동안의 백야를 마법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를 고직 소설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묘사하는데 자연광의 부재가 수면 패턴에서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인체 생물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죠. 우리 몸은 자연적인 빛 주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그 주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존재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10. 1년 내내 춥다. 이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노르웨이의 추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1년의 대부분을 여러 겹의 옷으로 꽁꽁 싸매고 당신을 얼려버릴 듯한 바람과 싸워야 하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극심한 추위는 북유럽의 먼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나라는 너무 높은 위도에 위치해 있어서 1년 내내 직사광선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긴 해안선과 주변의 차가운 바다와 결합하여 기온은 장기간 동안 혹독하게 낮게 유지됩니다. 극야 현상은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북부 지역의 겨울철에는 해가 몇 주 동안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아 나라는 영원한 어둠과 추위에 잠깁니다. 이건 단순히 두꺼운 코트를 입는 문제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추위는 교통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는 극한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기 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건물에는 거대한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중심으로 전체 삶을 계획하며 끊임없는 추위와 어둠이 주는 심리적 영향은 더 따뜻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9.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노르웨이의 부와 높은 생활 수준에도 불구하고 특히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500만 명에 불과한 적은 인구는 특히 오슬로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매우 경쟁적인 취업 시장을 만듭니다. 언어 장벽을 고려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지만 좋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르웨이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언어 능력 없이는 직업 선택의 폭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 온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특히 더 어렵습니다. 뛰어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르웨이의 취업 시장을 탐색하려면 현지 비즈니스 문화, 네트워킹 관행을 이해하고 종종 노르웨이 회사 내에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는 흥미로운 역설을 만듭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의 근무 조건, 가장 높은 급여, 그리고 가장 관대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 탐나는 직책 중 하나를 확보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명백한 완벽함이 외부인에게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복잡성을 동반한다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8. 아마존이 없다. 칫솔부터 텔레비전까지 모든 것을 며칠 안에 배달해주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거인 아마존은 노르웨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현지 기업을 보호하고 국제 거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아마존이 수십 개의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히 노르웨이에 들어와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국내 소매업체를 지원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쇼핑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아마존 프라임과 즉각적인 만족 대신 그들은 엘캡, 엘자프, 이나 콤플레트, 컴플레트와 같은 현지 소매업체에 의존합니다. 이 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괜찮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지만 아마존의 방대한 재고나 번개처럼 빠른 배송 시간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부재는 거의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전자상거래 거인들이 소매 시장을 통제하기 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현실에 적응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기꺼이 또는 할 수 없었던 편의성과 경제 보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나타냅니다. 아마존의 부재가 놀랍다면 노르웨이에는 당신을 더욱 충격에 빠뜨릴 다른 특이한 법들이 있습니다. 7. 특이한 법. 사진 편집과 구걸. 노르웨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독특한 법들을 도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규정 중 하나는 사진 편집에 관한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개정된 마케팅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스냅챗과 같은 플랫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미지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가족아동부는 누군가의 몸매, 크기 또는 피부가 수정된 광고 게시물에 추가할 특수 스티커를 도입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과 구걸에 관해서는 노르웨이 의회는 전국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구걸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조직적인 구걸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음식이나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여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조직적인 집단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구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길거리 구걸인 중 일부는 해외에서 온 개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 질서와 인도주의적 고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르웨이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취약계층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르웨이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6. 외식비가 비싸다. 노르웨이에서 외식이 비싸다고 할 때 우리는 근사한 저녁 식사에 몇 달러 더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극심해서 간단한 식사조차 진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한 사치품 구매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노르웨이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나라의 강력한 경제와 높은 생활 수준은 레스토랑 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의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모든 사람이 높은 임금을 벌 때 기업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는 음식과 주류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레스토랑은 이를 고객에게 직접 전가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최종 청구서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저렴해야 할 식사를 비싼 제한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이 있는데 이는 종종 식사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TV 선택사항인 나라와 달리 노르웨이 레스토랑은 서비스 요금을 가격 구조에 포함시켜 비용을 더욱 부풀립니다. 그 결과 중간급 레스토랑에서 기본 식사가 1인당 별표 7만원에서 10만원, 50에서 70달러, 별표를 쉽게 넘고 고급 식사는 한 끼에 13만 5천원, 100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더 합리적인 레스토랑 가격에 익숙한 관광객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현실 점검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외식 옵션인 패스트푸드조차 노르웨이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이 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만원, 8달러 정도일 수 있는 간단한 버거 세트가 노르웨이에서는 별표 2만 원에서 2만 7천 원, 15에서 20달러, 별표에 달할 수 있어 빠른 식사조차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5. 높은 임대료. 노르웨이의 주택 비용은 거주자와 잠재적인 신규 이주자 모두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가 월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여 사람들이 생활하고 재정을 계획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주택 위기는 노르웨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이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산층 가정은 소득의 40에서 50%를 주택에 지출하며 다른 필수품이나 저축을 위한 돈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상황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오슬로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집주인들은 절박한 세입자들이 괜찮은 숙소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거의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판매자 시장을 만듭니다. 높은 주택 비용은 또한 더 넓은 경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임대료에 지출하면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쓸 돈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싼 주택은 잠재적인 직원들이 실제 생활비를 계산하고 종종 노르웨이가 재정적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국제적인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치솟는 주택 비용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를 가거나 생활 수준을 극적으로 낮추는 어려운 결정을 강요합니다. 주택 위기는 또한 외국인 투자와 이민을 저해합니다. 잠재적인 거주자들이 노르웨이의 생활비를 조사할 때 주택 비용은 종종 그들이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도록 설득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 우편 서비스가 매우 느리다. 노르웨이의 우편 서비스는 때때로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는 지연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과거로 보낸다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예상보다 긴 배달 시간을 강조합니다. 지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때때로 소포와 편지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문서나 구매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종종 우편 지연을 예상하고 시간에 민감한 배송을 위해 더 비싸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우편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문화적 참조가 되었으며 이는 우편 서비스의 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반영합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연은 물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배송 일정의 추가 시간을 요구하고 때로는 민간 택배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운영 비용을 추가합니다. 노르웨이 파트너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이 문서, 계약서 또는 제품의 배송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제 상거래 및 통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더 흥미로운 통찰력을 원하시나요? 지금 구독하고 호기심 많은 탐험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3. UDI 이민 장벽 넘기. 노르웨이로 이주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민국 UDI 절차를 탐색하는 것은 도전적이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의료검진, 신원조회, 재정증명서, 고용계약서, 주택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의 광범위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확한 번역과 함께 특정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어떤 요구사항이라도 누락되면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결정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UDI 로부터의 소통은 때때로 불분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은 상세한 설명 없이 누락된 정보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들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노르웨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낙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이민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우리가 논의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7년에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간 개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세금, 비싼 생활비, 그리고 관료적인 악몽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까요? 그 해답은 노르웨이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접근 방식과 사회 지원 시스템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고용 정책 중 일부의 지원을 받으며 평균 81.45세의 기대 수명을 누립니다. 미국에서는 33%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약 3%만이 그렇게 일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 밖에서 자신의 삶을 즐길 시간이 있는 문화를 만듭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노르웨이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부모는 거의 1년 내내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완전한 급여를 받고 추가로 보육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들은 14일간의 의무적인 아빠 휴가를 받으며 노르웨이는 아빠가 새 아기를 위해 휴가를 내도록 요구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시민들은 결혼 비용, 장례 비용, 그리고 모든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요 생활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의사 방문당 별표 약 2만 원, 15달러, 별표의 명목상의 비용만 지불하며 임산부와 어린이는 완전히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고등교육조차 대부분 정부 기금으로 지원되어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겪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범죄율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극도로 낮아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듭니다. 노르웨이는 평등주의를 우선시하는 민주사회로 운영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소한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타덴 메루, 타덴 메드아로 나는 문화적 철학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진정해 또는 침착하게 받아들여로 번역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노르웨이 사회에 스며들어 사람들이 일, 돈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물질적 축적보다 웰빙을 우선시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접근 방식입니다. 기후는 도전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온화합니다. 여름 기온은 평균 섭씨 15도 정도이며 겨울 기온은 보통 섭씨 영하 5도 정도를 맴돕니다. 이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끊임없는 극한 조건보다는 1년 내내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1. 백야와 극야의 땅. 가장 놀라운 현상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의 기본적인 낮과 밤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극단적인 자연광 패턴을 경험합니다. 매년 약 76일 동안 4월부터 8월까지 북부 지역에서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새벽 1시쯤 지평선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불과 40분 후에 다시 떠올라 자정의 일출을 경험하는 초현실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11월부터 1월까지는 해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이 나라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영원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 하늘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는 장관인 오로라를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빛 조건은 흥미로운 사회적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300명의 주민이 사는 손마레위 섬에서는 지역 리더인 셰로베 흐베딩이 시간 없는 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백야 기간 동안 주민들은 피곤할 때 자고 새벽 3시에 집안일을 하고 한밤중에 스포츠를 즐기며 전통적인 일정을 완전히 버립니다. 본토와 연결되는 섬의 다리에는 주민들이 손목시계를 걸어두는 전시 공간이 있어 시간 기반의 삶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시계 시간보다는 자신의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 일, 공부, 휴식 일정을 조정하여 일상 구조와 완전히 다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적응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은 외부 빛 조건에 관계없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수면 패턴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빛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자신의 생체 시계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인류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와 문화 발전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아침과 저녁의 개념은 무의미해집니다. 노르웨이는 현대 문명의 흥미로운 역설을 나타냅니다. 이곳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이자 가장 기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는 현대 사회를 조직하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겠지만 경제, 정의, 사회 정책,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대안을 만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의 특이함이 매력적이든 불안하든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북유럽 국가가 현대 세계에서 진정으로 독특한 것, 즉 불가능이 일상이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놀라운 비밀들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견들이 저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나라들의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더 많은 비디오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노르웨이에 대해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최신 발견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